생각에 이어서 이번엔 수비 오퍼레이터 티어표 정리할게요. 알리바이는 저는 보통이에요. 저는 추천 아니면 보통?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일단 보조무기에 공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권총, 시작권 권총이 있고 또 팀 보조가젯으로 쓸 수 있는 방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축에 속하고. 근데 능력 자체가 팀원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편도 아니고 지금 알리바이 총기류 자체가 반동이 너무 심해서 한 번 까딱하면은 이제 삑사리가 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이 맞는 것 같아요. 총기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루니는 매우 추천. 아루니는 매우 추천. 일단 근접 공격 패시브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좋고 로니 같은 경우에도 수직 달면 반동 거의 없이 쏠 수 있고 DMR도 강력하고 또 능력 자체도 이제 내부에서 팀원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가젯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만능이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총알이 20발밖에 안 된다는 거? 로니 15발. 15발. 로니가 탄창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에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DMR을 좀 더 쓰는 거를 좀 생각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DMR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능력과 패시브가 너무 좋으므로 매우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에 밴딧. 저는 밴딧 매우 추천이에요. 그렇죠. 일단 능력 자체가 그냥 벽에 붙이면 되는 가젯이기도 하고 C4 들고 있고 C4 들고 있고 총기, 삼속에다가 총기도 너무 준수한 편. 그렇죠. MP7 반동 없고 연사력 빠르고 머리 긁기 진짜 최적화된 총이기 때문에 레이니어 쓰기에는 아주 좋은 오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캐슬. 저는 비추천이에요. 저도 비추천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얘는 특성상 물론 능력은 직관적이고 다 좋은데 얘는 잘못 설치하면 아군들 특히 로머들한테 굉장히 해를 끼칠 수 맞아. 있고 팀원들한테 도움이 오히려 안 되는 식의 캐스바디트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뭔가 이제 레식에 대한 맵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캐슬은 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게 또 맞지 않나. 캐슬은 이제 5인큐로 한 맞췄을 때 어떤 스트렛을 썼을 때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면 캐슬은 안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총기 자체도 이제 일명 물총이라고 불리는 그런 총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카베이라. 저는 나락 비추천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저는 나락이에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얘는 그냥 재미를 위한 오프입니다. 진짜 팀을 위한다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카베이라의 특수 능력이죠. 신문이 진짜 엄청나게 포텐셜을 발휘하는 능력이긴 하지만 일단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고 또 성공한다고 한들 우리 팀이 뇌절을 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레리니가 배우면 안 되는 그냥 혼자 게임하는 이상하게 혼자 게임하는 거를 배우기 딱 좋은 오퍼. 그리고 카베이라 같은 경우에도 녹이랑 마찬가지로 맵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로머다 뒤를 보니까 잡아야 되고 그걸 숨어 있다가 뭐 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카베라는 저희가 비추천이 아니라 아예 안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클래시. 저 나락이요. 맞아요. 클래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팀 합을 위한 오퍼이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 배울 때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재미도 없고 또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카운터 칠 줄 아는데 본인이 클래시의 숙련도가 낮다 그러면 그냥 전기 쏘는 방패예요. 그냥 전기 쏘는 방패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클래시 같은 경우에는 조피아, 뭐 칼리 이런 애들 만나면 완전 천적이거든요. 그렇죠. 칼리는 그래서 추천하지 않아요. 클래시는 안 안 하시는 하시는 걸. 게. 그다음에 닭. 매우 추천이에요. 닭은 이제 레리니용으로는 저희도 매우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닭하고 이제 밑에 있는 룩 같은 경우에는 이 매우 추천에 둘 다 올리는데 얘네가 좀 상위 티어로 올라가면 건파이트 전용 오퍼란 말이죠. 물론 팀 가젯도 존재하고 팀 능력 자체도 팀을 위한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말 그대로 삼갑바 헤비 아머를 가지고 있고 MP5라는 반동 없는 총에 닭은 1.5배율 그리고 룩은
2배율이 달리죠. 음. 그래서 건파이 때 굉장히 자기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픽하게 돼요. 레리니 때는 팀을 위한 가젯을 사용하면서 좀 안정적인 총기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 사용도 간편하고. 그죠? 딱 정도면은 진짜 들고만 있어도 1인분 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도 1년차 때 진짜 많이 썼던. 진짜 많이 했어, 진짜. 1000시간 채우기 전까지는 진짜 많이 썼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에 에코 저는 비추천이요. 비추천 좀 애매해요. 저는 솔직히 좀 높게 평가를 했는데 저도 이제 듣고 나서 좀 비추천으로 바꾸긴 했거든요. 제가 에코를 왜 비추천으로 했냐 하면 이게 열에 한 8, 9명이 에코를 하시면서 방패 뒤에 누워가지고 드론만 보시다가 사이트가 뚫린지도 모르고 뒤치기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드론만 보다가 죽는 경우가 한 열에 9명이거든요. 능력 자체는 팀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본인이 게임을 이해하고 플레이하는 데는 정말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이게 아마 에코가 너프 전에 이제 투명 에코 게임이었을 때는 솔직히 좀 더 티어를 높게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붙여놓고 지금 방패 설치하고 그냥 총만 쏴라 그래도 되기 때문에. 왜냐면 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MP5인데 소음기가 달려있는 똑같이 1.5배율이 달리면서 룩닥하고 마찬가지로 헤비아머 1속 5%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추천 쪽이나 매우 추천을 주려고 했었는데 에코가 너프를 받으면서 에코캠이 이제 투명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그냥 박아놓고 무지성으로 박아놓고 쓰는 게 그렇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찾으면 금방 부셔지고. 그리고 저는 에코도 이제 드론을 쓸 줄 아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설치 시간이 다가와서 급하게 설치를 하는 상대팀을 막아내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숙련도라든지 센스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비추천. 그다음에 엘라 저는 비추천에서 보통 고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고려했던 사람 중에 에임 능력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가정하였으니까 엘라는 비추천해줬습니다. 이제 엘라가 총기류가 스콜피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친 샷건, 돈가스 망치. 네, 돈가스 망치 이제 샷건을 들고 있는데 샷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거리 너프를 받았죠. 사거리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사용하기 어렵고 중거리 커버가 좀 잘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또 스콜피온은 반동이 너무 심해서 스콜피온은 반동이 총기 중에 아마 조피아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에 1, 2위를 다투죠 지금. 네, 하여튼 엘라가 그런 총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솔직히 문제 안 되거든요. 가젯 같은 경우에도 진탄이나 진입에 방해가 된다거나 또 방패를 또 들어서 팀원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고 또 3속 오퍼잖아요. 그래서 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숙련자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총기 항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저희는 비추천. 추천해드립니다. 그다음에 프로스트. 저는 매우 추천 요 사이요. 저는 매우 추천에 넣고 싶습니다. 매우 추천. 네, 왜냐하면 일단 능력을 설치하기만 하면 되고 능력을 소비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죠. 일단 공사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샷건을 들고 있고 거기에 방패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팀원한테 도움되는 걸로는 제 이 중에서는 거의 최강을 자랑하는 오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무기 1.5배 같은 뺏기면서 맞아. 그것 때문에 저도 좀 약간 매우 추천에서 추천 요 사이를 얘기 드린 건데 1.5배가 있었다면은 진짜 그 매우 추천 위를 뚫고 나갈 정도로 너무 좋은 오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1.5배를 안 달려도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센 편이라서 몸만 잘 맞춰도 그 생각보다 공격 오퍼들이 잘 눕기 때문에 본인 연습만 좀 하시면 충분히 포텐을 발휘하는 오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고요 저는 비추천이요. 저도 비추천입니다. 이제 뭐 비추천 박는 이유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방패죠. 방패인데 이제 곧 리오크가 될 예정이고 리오크가 되면 방패가 뺏깁니다. 방패 뺏기는데 백터 쓰고 그렇죠. TCSG 쓰고 그렇죠. 어렵다고 소문난 총 중에도 하나죠. 둘 다. 근데 주무기 하필 그 두 총기를 가지고 있고 방패도 뺏기는 마당에 이제 능력까지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오퍼이기 때문에 레릴니 분들께는 추천드릴 만한 오퍼는 절대 아니에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얘는 지금 하지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능하면은 나중에 좀 수정이 되고 좀 연구가 되고 나신 뒤에 픽하셔도 늦지 않은 오퍼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거.
저는 솔직히 예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추천 요사이지만 레린이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좀 약간 보통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동이 너무 심해졌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매우 추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오퍼레이터 티어표였으면 얘거는 이제 요 사이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요. 저 위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레니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에임이 잘 안 되면 지금 예거총도 반동이 매우 심해졌고 데미지 너프에 탄창 너프 그리고 예거가 또 이속으로 너프가 됐죠. 받을 수 있는 너프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래도 능력이 너무 그냥 좋아. 사기라 어쩔 수 없이 픽률 1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하는 오퍼예요, 필수적으로. 근데 그거에 맞게 능력을 이제 간단하게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설치를 할지 맞아. 그거를 알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설치 장소에 대한 숙련도랑 뭐 총기에 대한 숙련도가 요구되는 오퍼레이터다. 그래서 물론 하시면 좋지만 당장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에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이드. 저는 카이드 매우 추천해요. 그렇죠. 카이드는 매우 추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붙이니까 벽에다가 그냥 던져놓으면 되고 일단 총기 자체도 이제 TCSG가 아닌 어그. 어그가 있기 때문에 그 어그가 반동도 없고 오히려 배율도 좀 달려있고 1.5배 달리고 수직도 달리잖아요. 수직도 달리고 좀 여차하면은 각진도 달리고 굉장히 좋아요. C4도 있고 C4도 있고 아주 단단하고 또 맞아요. 삼각바에다가 꼭 하셨으면 좋은 오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캅칸은 매우 추천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 같았으면 솔직히 좀 애매했는데 이제 버프가 버프. 문틀에 이제 2개씩, 3개씩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여러 개가. 지금 2개면 1갑바. 1갑바. 3속 1갑바인 라이트 아머는 한 방에 가는 거고 2갑바는 부상이고 부상. 3갑바는 피가 조금 남습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사이트 외부에 설치하는 거 말고 사이트 내부에 설치해 놨다가 시간을 태워가지고 공격팀이 급하게 들어오다가 밟고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프로리그에서도 발생을 해요 지금. 그래서 캅칸 같은 경우에는 총기도 엄청 준수하고 주무기에 1.5배 그리고 반동착하고 연사력 뭐 공격력 다 좋고 C4도 있고 C4에 또 충수도 들 수 있고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 권총 중에 데미지 제일 좋은 PMM 들고 있죠. 이게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추천을 안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우 추천 해드린다. 그다음에 리전도 매우 추천이죠. 저는 매우 추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얘도 이제 너프를 먹었잖아요. 고독이 이제 예전에는 고독이 던져 놓으면은 몇 미터 거리에 있든 다 어디에 설치인지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밟아서 딱 터지면 저기 없어졌구나 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너프를 먹으면서 이제 안 보이게 됐어요. 그게 몇 미터 이상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좀 숙련된 분들한테는 던져놓고 내가 어디 던져놓고 대충 여기쯤 던져놨던 게 소리가 비슷하게 들린다 싶으면은 가늠이 가는데 아직 레린이 분들은 그게 안 되시니까 이게 조금 아쉬워도 일단 던져서 설치할 수 있고 밟으면 소리가 나고 일명 샤샤샥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전들이 먹히지 않아요. 고독 때문에 이제 막히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총기도 T5라는 아주 준수한 총기를 가지고 있고 무반동 거의 무반동에 가까운 총이죠. 너무 충수도 좋고. 들고 있고 뭐 여차하면은 방탄캠 들어줄 수도 있는 매우 유용합니다. 높은 티어에서는 픽률이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레린이 분들께는 매우 추천해드리는 오퍼다. 그다음에 마에스트로. 저는 마에스트로를 에코랑 같은 선상에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같은 케이모퍼라는 걸 빼고 얘기하더라도 주무기가 일단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 LMG인데 반동이 센턴에 속하고 배율이 심지어 안 달려요. 무배율이죠. 무배율이고 그나마 있는 것도 이제 이탈리안 샷건. 이제 원거리 샷건이죠. 보통 떡배같이 원거리 샷건. DMR로도 좀 불리고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총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보조 가젯이라던가 보조 무기는 팀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젯인 거는 분명한 장점입니다만 숙련도가 너무 많이 요구되는 점. 그리고 이제 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탄캠 종류가 미라랑 같이 이제 한 대 치면은 이제 화면이 안 보이게 되는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티어가 좀 낮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 이제 마이스트로가 죽어도 지금 패치 이후에는 마이스트로 캠을 팀원들이 고개를 돌릴 수 있게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좋긴 좋습니다.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레릴리가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멜루시. 멜루시는 멜루시는 매우 추천이죠. 매우 추천에 가는 게 맞고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사기예요. 일단 능력이 그냥 설치만 하면은 발동이 되는 능력이고 주무기 MP5 물론 무배율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MP5라는 준수한 총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충수 다음에 방탄캠. 맞아. 방탄캠 들어줄 수 있고 굉장히 준수한 로드아웃을 가지고 있고 능력 또한 사기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함속이죠. 멜루시 3석입니다. 멜루시 3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설치해놓고 로밍을 나가도 되고 맞아. 설치해놓고 안에서 지켜도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오퍼레이터니까 꼭 이용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미라 저는 비추천이요. 비추천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맵별로 숙련도가 있는 거죠. 맵별로 다 외워야 되고 미라를 쓰는 자리라던가 뭐 이런 걸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는 오퍼이기 때문에 그 미라 잘못 쓰면은 진짜 우리 팀이 역관광을 당하는 개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총기 자체도 좀 어렵고 왜냐면 벡터 아니면 샷건이거든요. 주무기가 또 샷건을 들 수는 없으니까 벡터를 들어야 되는데 벡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는 비추천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모찌 저는 매우 추천? 저도 추천 쪽. 뭐 능력 자체도 쓰는 게 어렵진 않고 뭐 주로 어디 드론이 올라오는 자리만 파악하면 금방 쓸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총기가 이제 로니랑 코만도 이렇게 두 개가 들리는데 둘 다 총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모찌 로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아룬이랑 로니를 들고 있어도 1.5배율이 달린다는 거 이게 교전에서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물론 이제 레릴리 분들께서는 머리를 이렇게 쏜다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게 힘들다 하시면 코만도를 드시면 되고 코만도도 굉장히 좋은 총기이기 때문에 코만도 또 장전 모션이 또 그것 때문에 그거 못 코만도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로망을 못 버려가지고 코만도를 못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고 저도 그랬고 하여튼 그래서 뭐 가젯 같은 경우에도 이제 C4 들고 있고 이속 2아머 미드라머죠. 미드라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로밍에도 좋고 그다음에 뮤트는 저는 매우 추천이요. 뮤트는 매우 추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로드아웃 자체가 이제 보통 프로리그 가시면 프로리그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프로분들은 샷건에 SMG를 쓰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레닐 분들한테는 샷건을 추천을 못 드려요. 보조 무기가 SMG인데 SMG가 숙련도를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총기 중 하나고. 그래서 뮤트는 MP5K를 드신다면은 매우 추천입니다. 그렇죠. MP5K를 든 뮤트만 매우 추천을 해드린다. 샷건 되면 비추천이에요. 샷건은 가능하시면 안 드시는 걸로. 그래서 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MP5K를 드신 상태에서 또 능력 자체가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설치만 하면 되는데 총 4개의 가젯을 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냥 무지성으로 문틀에다만 설치해놔도 공격팀은 공격할 때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사이트 내부 상황을 파악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격팀한테는 뮤트 능력이 일단 너무 사기고 거기에 이제 15까지 들고 있고 그냥 팔방미인입니다. 그냥 좋아요. 네, 팔방미인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뮤트도 가능하시면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릭스 비추천이요. 보통 저는 비추천. 제 생각엔 최소 보통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비추천인 것보다는 보통에다가 놓는 이유가 일단 T5라는 총기가 너무 준수하고 특히 미전과 같은 T5지만 1.5배율이 달려요. 능력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자기 몸 들이대서 벽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해치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쓰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쓰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맵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게 조금 팀원들이 브리핑을 했을 때 좀 알아듣고 뒤를 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맵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통 비추천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분명 있지만 레릴리 분들이 하기에는 숙련도를 분명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에 주는 게 맞다고 싶어요. 이 밑에 비추천 오퍼들은 딱 봐도 일단 총기가 너무 어려운 오퍼들인데 같은 선상에 두기엔 좀 아쉬운 그런 오퍼라서 저는 보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펄스도 약간 오릭스랑 좀 비슷해요. 근데 오릭스보다는
좀 더 떨어지지 않나. 총기 자체가 좀 애매해서. 저 총기가 아무래도 지금 이 캐슬과 같은 움프를 쓰는데 심지어 배율도 안 달리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샷건이고. 샷건이고 일단 펄스 같은 경우에도 맵별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심장박동이 무조건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찍었을 때 뭐 어디에 사람이 찍힌다면 그 찍힌 장소가 어딘지 자기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고 거기 바닥이 언더버티컬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축에 속하는 오퍼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오릭스보다는 좀 한 단계 낮춰서 비추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이 중에 비교를 한다면 비추천 맨 앞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순위라고 했을 때는. 자, 다음은 스모크. 비추천이요. 스모크는 비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요것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스모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품지가 있어도 가능하시면은 수비팀에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넘기는 게 좋아요. 맞아. 스모크는 뮤트랑 다르게 그 가스탄을 들고 있다가 끝까지 들고 있다가 공격팀의 진입을 방해한다든지 설치를 방해한다든지의 최종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그런 오퍼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살아남아 있을 자신이 없다. 뭐 수비팀에서 뭐 앵커로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픽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탄을 날리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안전한 곳에서 날리는 연습이 필요하고 이해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스탄을 너무 일찍 빼면 또 스모크가 있느니 없느니 네,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모크 같은 경우에는 숙련자용이다. 스모크 뮤트랑 다르게 스모크는 매우 숙련자용이기 때문에 레리니 분들은 차라리 뮤트로 좀 차근차근 연습하시다가 스모크로 넘어가시고 자기가 앵커 포지션이나 뭐 공사랑 관련된 포지션이 잘 어울리고 자기한테 잘 맞는다 하시면 그 다음에 스모크를 많이 잡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타창카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한데 약간 그래도 굳이 비교하자 그러면은 보통이나 추천 쪽인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추천 쪽. 매우 추천 아니면 추천 그 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총기 자체가 일단 데미지가 매우 준수하고 이제 방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갑바에다가 단단하기까지 하고 이제 집 지키는 용도로는 정말 스모크만큼 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박재현님, 레식 교수님 영상을 많이 보시겠지만 타창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은행 지하 원툴이에요. 거기서 말고는 이제 프로리그나 좀 높은 티어에서는 안 써요. 왜냐면 이 화염 필당 데미지가 굉장히 약해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먹히긴 합니다. 근데 레리니 기준이기 때문에 레리니 기준에서는 스모크보다 공사하기가 매우 편하고 맞아. 똑같이 방패 들고 있고 스모크보다 일단 단단하죠. 총 쏘기도 매우 편합니다. 얘보다 이제 스모크보다는 스모크가 품질을 들지 않는 이상에서는 무조건 타창카가 더 쓰기 편합니다. 그래서 같은 앵커 포지션이라도 레리니가 소화하기에는 타창카가 훨씬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레리니 분들께는 차라리 하실 거면 타창카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타창카를 연습하시다가 숙련도가 많이 올라가시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모크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쏜은 저는 매우 추천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쏜은 매우 추천이고 좀 여기서 굳이 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여기 위에 우리가 매우 추천에 올린 애들은 대부분 설치형입니다. 설치형 가짓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특수 능력을 들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설치형 오퍼들은 설치를 해놓고 자기가 뭔 짓을 해도 죽은 다음에 그게 남습니다. 그게 레리니 때는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팀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쏜도 마찬가지로 설치형이기도 하고 뭐 계단이든 창틀이든 어디다 설치해놨다가 적군이 들어오면 발동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용하고 총기 스펙은 라이언 V308가 같은 스펙입니다. 같은 스펙이라는 게 뭐냐면 AR이잖아요. 데미지랑 연사 스펙이 같다면 수비 오퍼가 AR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수비 오퍼가 공격 오퍼랑 같은 총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먼저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에임 싸움에서 같다는 입장 하에는 거의 엄청난 메리트죠. 엄청난 메리트죠.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쏜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또 방패도 있죠. 방패도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숙련도가 올라가면 운용을 굳이 주무기에서
우지를 들 게 아니고 샷건을 들고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보조무기에 그 C7호 권총이 있기 때문에 그 권총 숙련도만 있다면 충분히 또 공사 오퍼처럼 또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레니 분들한테는 총기도 좋고 총기 반동도 없어요. 총기 반동도 거의 없고 총기도 좋고 이 미드 아머에 가젯도 설치형인 손 굉장히 추천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썬더버드. 썬더버드도 매우 추천이죠. 그렇죠. 썬더버드도 매우 추천입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손하고 같은 선상이죠. 그죠? 손하고 마찬가지로 AR 스피어, 그러니까 핑카랑 같은 총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설치형 가젯이죠. 심지어 힐. 심지어 힐. 근데 그게 무제한이죠. 아, 그죠. 충전만 되면 또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좋은 오퍼로 지금 많이들 쓰고 있죠. 네, 그죠. 충수도 들 수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설치해놓고 나가서 뭐 로머로 활동했다가 돌아와서 힐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여요. 애니분들께는 또 많이 추천드릴 만한 오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발키리 저는 보통한 추천? 고사인 것 같아요. 이게 총기가 너무 맨날 물총이고 또 권총은 데이글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데이글 자체도 이제 쉬운 권총은 아니거든요. 맞아. 편자리도 많이 외워야 되고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에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캠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맵별로 캠 위치, 유용한 위치를 좀 많이 숙지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걸 이용한 언더 C4라든지 뒤를 잡는 뭐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총기 화력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머리를 잘 긁어야 된다는 거. MPX가 물총입니다. 물총이라 그런 숙련도 또 총기 화력 떨어지기 때문에 레니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오퍼 중에 하나라서. 근데 비추천에 가기에는 또 너무 좋아요. 캠이 너무 좋아서 정보 오퍼 중에도 상당히 좋은 오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에코랑 마에보다는 또 총기가 그나마 좀 더 쉬운 편이고 그쵸. 그래서 저희는 보통에다가 그다음에 비질. 솔직히 저는 비질은 안 했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팀원들에게 도움되는 과제도 없을 뿐더러 본인만 좋은 거거든요. 비질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카비라랑 같은 선상입니다. 근데 카비라랑 비교하기에는 얘가 좋죠. 일단 드론한테 눈에 안 띌 수 있다는 거, 소리는 들리지만 눈에 안 띄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 너 라이언의 감지가 안 된다는 거. 라이언의 감지가 안 된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능력을 썼을 때 라이언의 감지가 안 된다는 점. 이제 총기도 이제 우리나라 K1 반동이 좀 너프가 받고 나서는 조금 세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수직 들고 하면 못 잡을 정도도 아니고 저 중장거리 커버도 카메라에 비하면 잘 되기 때문에 솔직히 나락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추천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레리니 분들에게는 그냥 안 했으면 해요. 왜냐면 더 매우 추천해 보면 더 좋은 오퍼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비지를 해야 하나. 게임을 어쨌든 레식이라는 게 많이 배워야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또 팀플레이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비질은 특히 아군들이 주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큰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울 때는 막 좋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능력을 키울 때는 오히려 다른 거를 좀 쓰시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저희 매우 추천에 있는 애들 그냥 설치해놓고 나가서 로밍하면 비질이랑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또. 뭐 멜루시 같은 거 똑같이 선포하고 똑같이 배울 없습니다. 그럼 멜루시를 하세요 차라리. 그럼 욕 안 먹어요. 맞아. 그리고 와마이 매우 추천이에요. 와마이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티어표에서 봤을 때는 원래 원 티어표에서 봤을 때는 예거랑 와마이랑 같은 선상인데 이제 레밍 기준에서 놓다 보니까 이제 와마이를 여기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주총기 두 개가 너무 좋아요. 주총기가 어그랑 IQ가 드는 어그랑 그 MP5K 뮤트랑 같은 스펙의 MP5K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MP5K는 1.5배율이 달리죠. 너무 좋죠. 그렇죠. IQ 어그는 AR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를 잘 못 맞추겠다 자신이 없으시다 그러면 어그를 드셔서 모음을 쏘세요. 그리고 MP5K는 1.5배율이 달기 때문에 머리를 긁으면 잘 맞아요. 또 중장거리 커버가 그렇죠. 아주 잘 되죠. 반동도 거의 없는 총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총기고 거기에 충수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충소 말고 삑삑이도 있죠. 팀원을 위한다면 삑삑이를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예거랑 비슷한 능력인데 충전용으로 해서 이제 5개까지 5개까지. 쓸 수 있다는 점. 그죠. 그래서 예거랑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와마이랑 예거는 판에 한 판에 무조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맞아. 둘 다 있으면 더더욱이나 좋습니다. 근데 숙련도로 따져봤을 때는 예거보다는 와마이가 숙련도를 낮게 요구하기 때문에 와마이를 조금 더 레이님한테 많이 추천드린다. 그 와마이는 이제 던져서 그냥 붙여놓으면 그쵸, 되거든요. 그냥 문제적으로 그냥 여기 좀 왔다 싶은 데다가 던져놔도 되고 오는 방향을 맞춰서 던져도 됩니다. 그렇게 늦지 않아요. 네. 그래서 레이님한테 와마이를 더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워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벌써 마지막인데 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입니다. 그래요. 저는 약간 보통? 왜냐면 팀원을 위한 가젯이 방패 하나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능력 같은 경우에도 연막이랑 섬광을 이제 투시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특징인데 총기가 발키리랑 같은 총이거든요. 너무 약하고 아니면 또 샷건을 들어야 하고. 같은 경우에도 물론 MPX가 굉장히 좀 약한 총기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배율이 달린다는 걸 좀 높게 친 거긴 한데 또 맵을 좀 타요. 저 이제 뭐 연막을 많이 쓰는 장소라던가 뭐 성광을 많이 쓰고 들어오는 그런 특정 장소에서 해안선 조금 더 같은 경우가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뭐 해안선이나 아니면 은행 지하 뭐 이런 데서도 좀 충분히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좀 맵이 대신 좀 안 쓰이는 데서 분명 좋은 지하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추천보다는 보통 쪽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해도 될까요? 보통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총기가 확실히 데미지가 아쉽죠. BX는 물총이라는 게 그게 좀 아쉽고 방패는 있지만 본인이 공사를 하지 않을 거면은 방패 위치도 좀 잘 파악해야 되고 맵도 조금 타니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매니 분들을 위한 공격 오퍼, 수비 오퍼, 티어표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지금 공격 오퍼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골고루 잘 분포가 됐었는데 수비는 확실히 이제 매우 추천 쪽이랑 비추천 쪽이 좀 많이 몰려있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그만큼 수비 쪽이 게임이 많이 유리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예요. 수비에서는 그 능력을 충분히 다 활용하고 죽을 수 있는 오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잘 활용하셔도 수비 때 좋은 점수를 따을 수 있어요. 근데 공격 오퍼 때는 공격 시에는 저희가 추천드린 오퍼를 제외한 나머지 오퍼를 활용할 줄 모르시면 조금 레이니 분들 때는 게임이 좀 많이 힘들어요. 게임이 많이 안 풀리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전에 이제 디코 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디코 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레이니 분들을 만나고 있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걸 추천하냐, 어떤 걸 연습하면 좋을 것 같냐 물어보시는데 레이니 때 어떤 걸 특정을 하나 딱 잡고 연습하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러 많은 가지를 오퍼가 있고 해보고 나한테 맞는 오퍼레이터를 정하거나 나한테 맞는 포지션을 먼저 그렇죠. 찾으시는 게 맞는 포지션을 먼저 찾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포지션을 찾고 거기에 주력이 되는 오퍼레이터를 연습하셔야 좀 더 좋은 플레이가 가능하지 내가 무조건 좋은 오퍼만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시다 보면은 정작 팀에서 필요한 자리가 있을 때 본인이 그 자리를 못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일단 좀 편식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니까 추천드렸다 그래서 또 그것만 하시지 마시고 공격 수비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한 3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골라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다음 오퍼레이터 티어표 정리는 실버 골드 구간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한 티어 정리표를 또 제작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